해서 교육학하고 과교론도 마찬가지로 인강을 아예 안 들었어요. 그냥 물리만 정승현 쌤 강의만 딱 들었거든요. 그래서 교육학은 이제 작년에 그 강사분이 했던 방식 그대로 계속 그냥 그것만 반복하면서 공부를 했고, 과교로는 이제 기출 위주로 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기출 뭐 14년도부터 저는 20년도까지 봤는데, 그걸 보면서 기출에 어떤 개념이 나왔는지 그 형광펜으로 칠을 하고, 그걸 이제 그 책에도 찾아보고 공부를 하고 다시 한번 적용해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과교로는 기출 위주로 했고, 그리고 과교론에서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시간이 되면은 교과서 분석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교과서에 막 실험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험 방식에서 뭐 주의사항, 뭐 이렇게 과정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과교론의 문제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2차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그 과교론 문제들이 이런 교과서에서 다 따온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되면 교과서 분석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리는 이제 저는 직강을 들었는데 복습을 할 때 나간 부분만 이제 복습을 무조건 했어요. 그냥 더 나가지 않고. 왜냐면 그래도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그 승현쌤이 이제 주간하고 월간 테스트를 이제 주시는데, 그 주간에는 그 주간 시험에서 할 범위를 그 한 주 동안 쭉 하고, 그 다음에 월간 테스트 할 때는 그 월간 할 거 쭉 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되게 문제가 비슷하거든요. 그 선생님이 주시는 그런 문제하고. 그래서 비슷하게 주시지 했는데, 근데 막상 이게 풀어보면은 다 못 맞아요. 다 못 맞고 막 어떤 문제는 이게 무슨 개념이었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풀었더라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다 못 맞는데, 똑같은 문제가 나도 다 못 맞는데 그러면은 내가 잘못된 거구나 해서 이제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기출이 굉장히 물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14년도부터 20년도까지 반복하면서 풀었는데, 이제 처음에 만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사실 모든 개념이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에 이제 승현 쌤이 나간 범위 내에서 그 기출 쭉 나오잖아요. 그 문제들 중에 몇 개를 뽑았어요. 이번 시간에 뭐 나그랑지안을 배웠다고 하면은 나그랑지안 기출에서만 뽑아서 문제를 풀어보고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풀면 안 되고 그 승현 쌤이 강조하시는 게 있거든요. 오프닝을 맨날 생각을 했어요. 이때는 어떤 식으로 오프닝을 열어야 되겠구나 해서 저는 문제마다 진짜 그거를 고민을 엄청 많이 했고, 그 마찬가지로 계산 과정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할 때 저는 처음에 이제 그 전까지는 제가 고집이 세다고 했는데 막 되게 풀이가 되게 보면은 그때 보면은 되게 막 이상해요. 막 여기 적었다 저기 적었다 이거 적었다 저거 적었다 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계산도 마찬가지로 잘 하고, 만약에 공부를 하다가 머뭇거리는 개념이 그 기출을 여러 번 풀어도 저는 머뭇거리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런 개념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다 푸니까 그 한 세트를 다 푸니까 60분 정도가 걸린 거예요. 답안지 작성 빼고. 그래서 그래 이 정도면은 뭐 내가 90점 나오겠지 하고 이제 갔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기출은 진짜 그러니까 아무리 반복을 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만 더 얘기를 해보면은, 저는 사실 뭐 절대적인 공부 방법이라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단권화를 이제 주위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단권화를 정말 싫어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단권화를 안 하고 시험장에 그 교육학 같은 경우는 책 한 권을 아예 들고 갔어요. 그래서 시험 보기 10분 전에 그냥 막 이렇게 한 거의 1초에 한 장씩 막 넘기면서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 넘기면서 보면 이제 넘기면서 그 개념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개념은 뭐였지 하면서 넘기고 또 넘기고 이렇게 보면서 그냥 해가지고, 만약에 뭐 단권화가 안 맞는다 하면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본인만의 진짜 공부 방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자기하고 안 맞는데 만약에 뭐 여러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해도 자기한테 안 맞으면 그냥 과감하게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멘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일주일에 하루는 그냥 쉬었어요. 토요일 날 딱 지장해서 쉬었거든요. 그래서 왜 쉬었냐면은, 그걸 안 쉬면은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뭘 했냐면, 이제 취미 생활을 했는데, 저는 이제 축구를 되게 좋아해서 그날 이제 토요일 날에 풋살 모임을 딱 잡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 표현이 좀 웃길 수도 있는데, 그때 풋살을 뛰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아, 맨날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말도 안 하고 책상에 그냥 얼굴 뭐 받고 공부만 하다가 이렇게 풋살을 하면은 막 심장이 뛰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진짜 내가 살아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아까 스터디는 제가 아까 뭐 비추천을 했는데, 딱 스터디는 추천을 드려요, 사실. 왜냐면은 혼자 공부하면서 가장 큰 힘든 게 외로움이거든요. 저는 외로움이 좀 많아서 혼자 공부하다가 좀 울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짝스터디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짝스터디를 하면서 그 멘탈 관리도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모의고사 시즌에 다가가면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거예요. 아, 나는 왜 모의고사 점수가 이렇지? 왜 등수는 이렇지? 하는데, 제 얘기를 잠깐 하면은, 저는 사실 처음 여기 와서 모의고사 봤을 때 등수가 좋았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나 잘하네? 하고 했는데,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거, 이게. 뭐 그 통합 모고 들어오면서 떨어지길래, 아, 그랬는데, 그래도 저는 그걸 크게 신경 안 썼어요. 그냥 내가 하는 방식이 맞고, 그래,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야. 뭐 실제 이거라고, 그 모의고사 잘 본다고 해도 점수하고 그러니까 실제 시험하고 연결이 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래,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고, 잠은 충분히 자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7시간에서 8시간은 꼭 자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잠을 안 자고 내가 좀 밤새서 공부하겠다 하면은 다음 날이 안 돼요. 다음 날에 이제 분명히 졸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교육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다가 어느 순간 자고 있어요. 이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잠은 충분히 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획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하면은, 계획표는 꼭 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계획표를 짜다 보면 느낀 점이 되게 많은데, 일단 생각보다 할 게 많아요. 사실 저는 계획표를 안 짜려고 했는데,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데 계획표를 왜 짜지 하고 안 짜다가 나중에 짰는데, 짜다 보니까 느낀 게, 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공부량보다 계획표를 짜다 보면은 할 게 많다. 그래서 되게 그렇게 짜는 걸 추천드리고, 또 공부 정리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주간 계획표만 짰는데, 그러면은 계획표를 짜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가 부족하지? 뭘 더 해야 될까? 뭘 소홀히 했었지 내가? 저번 주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번 주에는 저번 주에 안 한 걸 좀 이렇게 보충해서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공부 정리가 돼요. 그리고 충동적이지가 않게 돼요. 저는 되게 공부를 하면서 20년도 시험에서는 충동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이걸 공부하다가 하기 싫어하면 안 하고 딴 거 하고 그랬는데, 계획표를 짜다 보면 충동적이지 않게 되고, 그리고 계획표는 최대한 널널하게 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다 못 지키거든요, 사실. 저도 사실 짜면서 계획표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파일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제 계획표를 보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저렇게밖에 공부를 안 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계획표를 보면은 저거밖에 안 한다고? 근데 웃긴 거는, 그래도 일주일 내내 다 못 지켰어요, 저는. 뭐 하나 빼먹고 뭐 하나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최대한 널널하게 하고, 만약에 한 줄을 딱 짰는데 그걸 더 완벽하게 지켰다 그러면은 조금 더 추가해서 하는 걸 추천드리고, 처음부터 빡빡하게 하면은 스트레스 받거든요. 나 못 지켰어, 자괴감 들고 막 이러니까 그냥 최대한 널널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강사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강사 선택 막 이런저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막 카페나 이런데,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본인만의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느낌을 가장 파악하기 쉬운 거는 샘플 영상이에요. 그래서 샘플 영상을 보고 이 강사분은 나랑 잘 맞는 것 같은데 하면은 그냥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너무 많이 고민을 해봤자 저는 사실 크게 소용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그 고민한 만큼의
그런 효과가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승현쌤 그 강의를 선택한 이유가 가장 큰 게 느낌이었고, 그리고 가격이었어요. 가격이 싸니까 그래 그래 뭐 나 돈도 없는데 저 쌤 나랑 잘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좀 싸니까 이걸 선택해야겠다 해서 뭐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안 했어요, 진짜.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기보다는 자신만의 느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안타깝지만 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이번 시험을 보면서. 그래서 어느 책에 막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어느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능 30, 노력 30, 운 40이라는 요소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책에서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운 40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이 돼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 없이 운이 40이 따라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육학에서 그러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노력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또 그 약간 비사대지만 사대 친구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대 친구한테 도움을 받은 것도 되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또 시험을 볼 때 자신 있는 파트와 자신 없는 파트가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매년만 달라지잖아요, 중요도가. 그러니까 그것도 운의 한 요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노력이 돼야 가능하다. 그래서 노력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승현쌤 강의를 듣고 좋았던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저는 처음에 승현쌤이 강조하시는 오프닝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 이게 실제 시험에서 시간 절약이 엄청 되거든요. 저는 이제 시험을 보면서 느낀 게, 문제를 딱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다. 이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런데 그 중간이 있어요. 풀 수 있을까?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풀 수 있는데 하다가 이제 잠깐 고민하다 보면 5분 금방 지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오프닝이에요. 딱 보면은 오프닝이 보이네? 그럼 이거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오프닝이 안 보이네? 그럼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이번 시험에 예를 들면은 저는 뭐가 있었지? 뭐 대부분 오프닝이 보이긴 했지만 오프닝이 안 보이는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프닝이 안 보이는 문제들은 그냥 바로 스킵했어요. 그래서 시간 절약이 굉장히 많이 됐고, 그리고 저는 적중보다 중요한 것은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시험을 보면서 적중이 적중이 이렇게 됐다고, 어느 파트가 적중이 되고 어느 파트가 적중이 안 됐다 이런 걸 거의 못 느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풀 수 있었던 거는 오프닝이 잘 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프닝이 잘 돼야 시험장에서 만약에 적중이 된 걸 알아요. 만약에 시험 문제를 봤는데, 근데 그걸 못 풀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중보다는 시험장에서 풀 수 있는 능력, 즉 오프닝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출에 적용해 보면서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답안 작성 요령을 하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일단 풀이가 개선이 돼요. 내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풀었던 거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가 눈에 보이고, 마찬가지로 또 시간 절약이 또 되죠. 중구난방으로 풀다 보면은 답안지 적을 때나 뭐 나중에 검토할 때 이게 뭐지 했는데, 승현쌤이 제시한 방식으로 딱 풀다 보면은 딱 풀이도 깔끔하게 보이고 시간 절약도 많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할 때 대처 같은 것도 많이 알려주시거든요. 그런 게 다 이제 점수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학습 자료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사실 전공 서적을 보기가 굉장히 싫었어요. 왜냐면 전공 서적이 두껍고 공부할 의욕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공부하지 했는데, 그 학습 자료를 보면은 되게 얇아요. 그래서 그런 복습 부담도 굉장히 적고, 또 시간표 짜기에도 용이해요. 예를 들어서 뭐 월요일 날에 뭐 광학 파트를 하겠다 하는데 전공 서적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공 서적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부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학습 자료를 딱 보면은 뭐 광학 1, 광학 2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광학 1만 하자 이런 식으로 시간표 짜기가 굉장히 용이하고, 마찬가지로 약점 파트도 공부하기가 용이해요. 왜냐면은
그렇게 자료가 엄청 두껍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약한 부분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자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파트는 열통계 파트인데, 이게 저는 열통계 파트가 어려웠던 이유가 수학적으로만 빠지기가 되게 쉬워요, 열통계 파트가. 그래서 이게 수학적으로만 막 계산하다 보면은 이게 물리적 의미가 뭐야 하고 뭐지 하고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은 시간도 많이 가고, 그 다음에 그냥 물리적 의미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는. 근데 이거를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물리적 의미가 고온에서는 이런 의미가 이런 의미였구나, 저온에서는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게 되게 잘 알려주셔서 열동계 파트가 가장 도움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저는 그냥 만약에 강사분을 만약 선택을 했다면은 그냥 그 강사님들의 방법을 그냥 쭉 따라가는 걸 굉장히 추천을 해요. 왜냐면은 그 강사분들이 이제 수년간의 노하우가 있고 이제 그런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보셨으니까 데이터가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다수가 통하는 방식을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다른 길로 가는지 올바른 길로 가는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냥 강사분들이 하는 그대로 쭉 따라가자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길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걸로 끝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최대한 그냥 시험에 빨리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최근에 느낀 게, 저는 처음에는 초수생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와, 어떻게 초수에 합격을 하지 했는데 시험을 몇 번 보다 보니까 느낀 게, 초수보다 장수가 더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멘탈을 가질 수가 있고 이렇게 시험을 여러 번 봤는데 또 시험을 볼 생각을 할 수 있을지, 정말 장수생들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하루빨리 진짜 합격하는 게 장땡이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교단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